외국의 학계에서는 고조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서론 고조선 인식의 양면성. 한국사에서 고조선은 민족의 기원이자 최초의 국가로서 확고한 위상을 점하고 있습니다. 단군 왕검이 기원전 2333년에 건국했다는 사실은 민족 정체성의 근간을 이루며 이는 개천절이라는 국경일과 단군 기원단기라는 고유 연어 사용으로 상징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의 보편적 인식과 달리 국제사회에서 고조선의 존재감은 복합적이며 때로는 모호하게 비춰진 것이 현실입니다. 인 많은 한국인에게 왜 다른 나라 사람들은 고조선을 모를까? 혹은 우리만의 주장인가? 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본 연구는 고조선의 인정 여부를 단순한 예아니오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각기 다른 증거 기준, 국가적 서사, 그리고 지정학적 이해관계에 따라 형성된 다양한 해석의 스펙트럼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고조선에 대한 국제적 인식은 단일한 부정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뚜렷한 흐름이 엮여 만들어진 복잡한 직물과 같습니다. 1점 영미권 학계의 학술적 인정 고고학적, 문헌적 증거에 기반하여 역사적 실체로서의 고조선을 인정하되 그 신화적 기원과는 명확히 구분합니다. 2점 중국의 정치적 재해석 고조선을 거대한 중화 역사권의 주변부 혹은 종속국가로 편입시키려는 국가 주도의 역사 공정이 존재합니다. 3점 일본의 교육적 양면성 전문적인 학술 연구와는 별개로 국가 교육 과정에서는 식민주의 시대 역사관의 유산으로 인해 고조선의 존재를 축소하거나 생략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고조선이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있으며 그 배경에는 어떠한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는지 심층적으로 규명하고자 합니다. 고조선의 정의 영미권, 학계의 학술적 합의. 국제학계, 특히 영어권의 연구, 백과사전, 역사 출판물에서 나타나는 고조선에 대한 이해는 한국의 전통적 서사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지만 그 역사적 실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기심은 실증주의적 증거에 기반하여 고조선이 실제로 인정되는 역사적 실체이지만 그 시기와 성격이 다르게 정의된다는 점입니다. 신화적 기반 단군과 기원전 2333년 국제학계에서 단군 신화는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는 한국의 정체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건국 서사로 이해됩니다. 13세기에 저술된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에 기록된 환웅과 웅녀 사이에서 태어난 단군이 나라를 세웠다는 이야기는 건국 전설 파운데이션 레이전 또는 신화 메이트로 일관되게 규정됩니다. 기원전 2333년이라는 구체적인 연대는 역사적 사실이 아닌 신화적, 상징적 숫자로 간주합니다. 이 연대는 15세기에 편찬된 동국 통감과 같은 후대 사서들이 단군 신화를 중국의 신화적 인물인 요야어, 임금의 재위, 기간과 연동시켜 계산한 결과물입니다. 이은 고대 국가들이 자국의 기원을 권위 있는 문명과 연결하여 역사의 유구함과 정통성을 확보하려 했던 보편적인 시도 중 하나로 해석됩니다. 학자들은 단군 신화를 무의미한 어구로 치부하는 대신 그 안에 담긴 상징적 의미를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이 신화는 하늘을 숭배하는 청동기 이주 부족과 곰 토템을 가진 토착 부족의 결합을 상징하거나 단군 왕검이 특정 인물의 이름이 아니라 초기 고조선 사회의 지도자들이 지녔던 칭호였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이처럼 단군 신화는 역사적 사실보다는 한민족의 기원과 국가적 통합을 상징하는 강력한 서사로서 그 중요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고고학적 국가 물질 문화와 증거. 국제학계가 고조선을 역사적 실체로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신화가 아닌 고고학적 증거입니다. 한반도 북부와 만주 남부 지역에서 발견된 독특한 청동기 문화는 고조선이라는 정치체의 물질적 기반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 문화의 핵심적인 지표 유물로는 비파형 동검 혹은 요령식 동검, 미송리식 토기,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밀집된 고인돌 더우맨스가 꼽힙니다. 이 유물들은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며 고조선의 문화적 영향권이 어디까지 미쳤는지를 가늠하게 해줍니다. 이러한 고고학적 증거에 기반하여 학계는 고조선이라는 정치체의 형성 시기를 기원전 2333년보다 훨씬 후대인 기원전 10세기에서 7세기 사이로 추정하며 기원전 4세기에 이르러서는 명확한 국가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고 봅니다. 특히 이러한 유물들이 동시대 중국 중원 지역의 청동기 문화와는 뚜렷이 구별되는 독자성을 보인다는 점은 고조선이 중국의 영향 아래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문화 발전을 일으켰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로 받아들여집니다. 문헌기록 초기 중국 사서의 교차 검증. 고조선의 존재를 외부적으로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초기 중국 문헌들입니다. 이는 한국 측 기록인 삼국유사가 사건 발생 수천 년 후에 기록된 것과 달리 비교적 동시대의 외부 시각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존다오시에이라는 명칭에 대한 가장 오래된 문헌 기록 중 하나는 기원전 5세기에서 3세기 사이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의 관자관제에 등장합니다. 이는 중국의 전국시대에 이미 조선이라는 이름의 정치체가 이웃 국가에 알려져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기록은 기원전 100년경 사마천스 마첸이 저술한 사기실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기는 기원전 190년에 고조선이 존재했음을 명시하며 이로써 고조선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역사적 실체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이러한 외부 기록들은 고조선에 대한 논의를 민족 신화의 영역에서 벗어나 교차 검증이 가능한 역사의 영역으로 옮겨놓는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역사적 국가 위만 조선과 한나라의 정보.
국제학계에서 보편적으로 역사적 사실로 인정되는 고조선의 마지막 단계는 위만조선 시기입니다. 기원전 194년 중국 연예나라 출신의 망명객인 위만웨만이 당시 고조선의 준왕군 왕을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한 사건은 역사적 사실로 간주됩니다. 이 사건은 지배 왕조의 교체를 의미하지만 국호 조선을 그대로 사용하고 토착민 관료를 등용하는 등 국가의 정체성이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니었다고 평가됩니다. 이후 위만조선은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하며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했으나 이는 팽창주의 정책을 펴던 중국한 한나라와의 갈등을 유발했습니다. 결국 기원전 108년 한 무제오디의 대대적인 침공으로 수도 왕검성이 함락되면서 고조선은 멸망했습니다. 이 전쟁과 멸망 과정은 중국 측 사서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고조선의 종말을 동아시아 전체에 검증 가능한 역사 연대표 안에 위치시키는 명확한 기준이 됩니다. 한나라는 고조선의 옛 영토에 낙랑군을 비롯한 4개의 군현한 사군을 설치하여 직접 통치했으며 이는 한반도 역사의 새로운 국면을 열게 됩니다. 이처럼 영미권 학계의 시각은 명확합니다. 고조선은 한국 최초의 국가로 인정되지만 그 역사는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민족의 정체성을 형성한 심화적 시대 단군조선이며 다른 하나는 고고학적, 문헌적으로 증명되는 역사적 시대의 기원전 74세기부터 기원전 108년까지입니다. 이러한 구분은 한국사를 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사료의 성격과 증거의 신뢰도를 기준으로 역사를 서술하는 실증주의적 역사 연구 방법론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한국의 서사가 3500년이라는 시간적 간극을 둔 13세기 문헌에 크게 의존한 반면 국제학계는 동시대의 외부 기록과 물질적 증거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시각 중화중심주의 세계관 속의 고조선. 중국의 고조선에 대한 인식은 전통적인 문화적 중화사상에서 출발하여 현대에 이르러서는 고조선을 중국사의 일부로 편입하려는 정치적 목적을 띤 역사 프로젝트로 진화했습니다. 이은 고조선을 독립적인 국가가 아닌 거대한 중화 문명권의 일부로 규정하려는 일관된 흐름을 보여줍니다. 전통적 역사 서술 기자조선 이야기. 전통적으로 중국 사서들은 고조선을 중화 문명의 수혜자로 묘사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은인나라의 현인 기자지즈가 있습니다. 기원전 12세기경 은나라 멸망 후 기자가 5,000명의 무리를 이끌고 한반도로 이주하여 기자조선을 세우고 농업, 법률 8조법금, 예법 등 선진 문물을 전파했다는 것이 이 서사의 골자입니다. 한나라 시대 이후의 중국 문헌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이야기는 고조선을 독립적인 발전 경로를 거친 국가가 아니라 중국과의 연결을 통해 문명화되고 정통성을 부여받은 존재로 규정합니다. 이은 고조선을 중화중심적 조공체제의 틀 안에 위치시키려는 시도였습니다. 한때 유교를 국가 이념으로 삼았던 조선시대 한국에서도 기자조선은 숭앙의 대상이었으나 고고학적 증거의 부재와 기록의 시대적 불일치 등으로 인해 오늘날 한국 및 국제 주류 학계에서는 그 역사적 실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북공정과 현대의 정치적 역사. 21세기에 들어 중국의 고조선 인식은 동북공정 동베이공천이라는 국가주도 학술 프로젝트를 통해 더욱 노골적인 정치색을 띠게 되었습니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중국 사회과학원 주도로 진행된 이 프로젝트의 공식 목표는 현재 중국 국경 내에서 전개되었던 모든 역사를 통일적 다민족 국가인 중국의 역사로 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틀 안에서 고조선, 고구려, 발해의 역사는 체계적으로 재해석되었습니다. 고조사의 경우 단군 심화는 그 존재가 부정되거나 무시되고 기자조선은 중국의 제후국으로 위만조선은 중국 출신 장군이 세운 지방 정권으로 규정됩니다. 그 결과 고조선의 멸망 후 설치된 한 사군은 자연스럽게 중국의 합법적인 행정구역으로 설명됩니다. 이러한 역사 해석의 이면에는 명백한 정치적 동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즉, 미래의 통일 한국이 간도젠다오 지역 등 만주에 대한 역사적 연고권을 주장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동북 변경 지역에 대한 중국의 통제력을 역사적으로 공고히 하려는 전략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널리 분석됩니다. 학술적, 고고학적 반론. 동북공정의 주장은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 주류 학계의 연구 성과와도 배치됩니다. 앞서 언급된 비파형 동검, 고인돌, 미송리시코기 등 고조선의 고유한 고고학적 유물들은 중국 중원 문화와는 뚜렷이 구별되는 독자적인 문화권을 증명하며 고조선이 중국 문화의 아류였다는 주장을 반박합니다. 또한 위만이 연나라 출신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정권이 조선이란 국호를 계승하고 토착민들을 고위직에 등용했다는 점은 전면적인 식민화가 아닌 지배 왕조의 교체였음을 시사합니다. 동북공정의 연구 방법론 자체가 열린 학술적 탐구가 아닌 정치적으로 설정된 결론에 역사를 끼워 맞추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고조선 이식은 냉전체제 붕괴 이후 동아시아에 등장한 현대적 민족주의와 지정학적 변화에 직접적으로 반응한 결과물입니다. 과거에는 기자를 통해 문화적 우월성을 주장하는 데 컸다면 현대에는 동북공정을 통해 고조선을 중국의 정치적 주권 아래 있었던 역사로 규정함으로써 현대 외교 정책의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단일 민족 국가사관 민족사관과 중국의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이 고대사를 무대로 충돌하는 현상이며 고조선은 그 핵심적인 논쟁의 장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시각 양면성과 논쟁의 역사. 고조선에 대한 일본의 시각은 매우 복합적이며 심각한 괴리를 보입니다. 한편에서는 고조선을 인정하는 전문적인 학술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 교육 과정에서 그 존재를 축소하거나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긴 식민주의 시대에 형성된 역사관의 영향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보여줍니다. 일본 교육 과정 속의 고조선. 일본의 역사 교과서가 한국사를 서술한 방식은 오랫동안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여러 분석에 따르면 다수의 일본 교과서는 한반도의 역사를 고조선이 아닌 기원전 108년 한나라가 설치한 한사군에서부터 시작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러한 서술 방식은 한국의 독자적인 국가 발전의 역사를 지우고 마치 한국사가 시작부터 중국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것처럼 암시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긴 일본 제국주의 시절 한국의 역사적 자율성을 부정하고 외부 세력의 의존적인 타율성을 강조하여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려 했던 식민사관 주민실관의 잔재로 지적됩니다. 더 나아가 고대사를 다룰 때 논란이 많은 임나일본부 설련나 일본 부쇼를 중심으로 서술하여 고대 한반도 남부에 대한 일본의 정치적 영향력을 부각시키고 한국의 역사적 주체성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도 나타납니다. 일본 학계의 고대 한국사 연구. 그러나 이러한 교육계의 경향이 일본 학계 전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 내에는 고대 한국의 역사와 고고학을 진지하게 연구하는 학술 분야가 확고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본의 학술 데이터베이스와 출판물들을 살펴보면 문헌 사료와 고고학적 방법을 총동원하여 고조선 및 관련 주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고조선이 논쟁의 여지가 없는 합법적인 역사 연구의 대상임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전문가 수준의 학술적 성과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교육 과정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학계와 교육계의 괴리는 일본 식민주의 시대의 제도적 유산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1945년 이후 일본의 전문 역사학가들은 식민사관을 극복하고 고대 한국사를 보다 객관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교과서 검정궤도는 문부과학성과 보수 정치권의 압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본을 침략자로 묘사하거나 주변국의 역사적 위상을 높이는 서술에 거부감을 보이며 결과적으로 역사 수정주의적 시각이 교과서에 반영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일부 교과서에서 고조선이 생략되는 것은 학문적 무지 때문이 아니라 식민사관의 유산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한국의 유구한 독립사를 인정하는 것을 피하려는 정치적으로 덜 민감한 서술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인정이라는 개념이 학계와 공교육이 하는 사회의 다른 차원에서 서로 다르게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종합 및 결론, 인정의 문제에 대한 답변. 지금까지의 분석을 종합하여 고조선이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하고 다층적인 답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왜 한국 내에서의 인식과 해외에서의 인식이 이토록 다른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인정에 대한 판결 조건부, 긍정. 결론부터 말하자면 고조선은 국제 역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반도 최초의 국가 수준 사회로서 분명히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 존재는 한국만의 주장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인정은 몇 가지 중요한 조건과 뉘앙스를 동반합니다. 국제학계는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적 서사인 단군 신화와 고고학 및 문헌 증거에 기반하여 그보다 후대에 시작된 기원전 74세기 기원전 108년 역사적 국가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특히 위만조선 시기는 보편적인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집니다. 낮은 인지도의 원인 복합적 요인들. 그렇다면 왜 해외 일반 대중에게 고조선은 이토록 생소한 것일까요? 이는 학술적 구정 때문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1점 학문의 전문성. 고대 동아시아사는 서구권에서 매우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고조선은 대중 역사서를 지배하는 로마, 그리스, 이집트와 같은 거대하고 접근성 높은 서사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2점 역사 서술의 복잡성. 논쟁적인 문헌과 고고학적 해석에 의존하는 고조선의 역사는 단순화하여 대중에게 전달하기에 복잡한 측면이 있습니다. 3점 지정학적 갈등.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교육적 외면과 같은 이웃 국가와의 능동적인 역사 분쟁은 고조선의 국제적 이미지를 혼란스럽고 정치적인 것으로 만들어 학술적 합의를 가린 경향이 있습니다. 4점 관심의 부재. 전 세계 대중들 사이에 한국의 고대사에 대한 깊은 관심이나 지식이 부족한 것은 학술적 인정과는 별개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인식의 스펙트럼. 최종 분석. 고조선은 그것을 바라보는 주체의 시각에 따라 다르게 해석됩니다. 한국에게는 민족의 신성한 기원이지만 영미권 학계에는 검증 가능한 고대 왕국이며 중국에게는 자국사의 일부이고 일본의 교육에서는 종종 무시되는 존재입니다. 궁극적으로 한국의 역사는 실재하며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만 그 역사가 세계인의 보편적 상식으로 자리 잡는 과정은 세계 각국이 역사를 연구하고 서술하며 때로는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다양한 방식들로 인해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